잡스이 너무 다가오셨어 갑자기. 네, 진진 잡스였습니까? 스타트업 잡스의 잡스예요. 얼마 전에 스타트업 용어 편 1편, 2편을 좀 해봤죠.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다 보니까 주제가 좀 나뉘겠더라고요, 카테고리가. 그래서 이번에는 투자자 편을 한번 찍어보고자 해요. 스타트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 그걸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일단 요 개념을 먼저 짚어야 됩니다. 투자의 주체가 하나냐, 그리고 다수냐,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접근할게요. 법인도 그냥 명이라고 할게요. 인 들어가니까. 그럼 한 명이 한다. 그러면은 개인이 하면은 개인 엔젤 투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하면 엔젤 투자가 되는 거예요. 법인도 엔젤 투자가 가능합니다. 둘 다 양쪽이 다 세제 혜택이 있고. 요 분류가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복수가 있다 그랬죠. 이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이 복수 형태에서 개인이냐, 이제 개인들이 모여서 하는 엔젤 투자가 되겠죠. 함께 하려면 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금을. 그게 펀드예요. 개인 투자 조합이랑 개인들 투자 조합. 시청하고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잡수 저놈 성공할 것 같다 해서 몇 명 모아갖고 우리 같이 투자합시다. 개인 투자 조합 한 명이 해서 만들잖아요. 그럼 그 펀드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개인이 가능한 영역이 있고 법인이 이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게 투자 회사예요. 그래서 이 법인이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회사가 액셀러레이터랑 벤처 캐피탈, 이렇게 두 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분류를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개인 투자 조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모여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 개인 투자 조합이 있다 그랬죠. 개인 투자 조합은 말 그대로 펀드예요. 소위 말해서 개인 투자 조합의 태동은 개예요, 개. 동네에서 어머님들이 모여갖고 개를 하죠. 순번이 있어서 다 같이 돈을 일단 태운 다음에 넣어갖고 이거를 해요. 근데 문제들이 생기죠. 돈을 갖고 이렇게 어디 막 이렇게 가시거나 뭐 나르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이거를 제도화하고 법화한 게 개인 투자 조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이 몇 명 해갖고 잡수한테 투자하자, 이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역할이 크게 두 분류가 돼요. 하나는 개주 있죠, 개주. GP라 그래요. 제너럴 파트너. 그리고 LP라고 있어요. 리미티드 파트너. 그러니까 뭐냐면 리미티드는 이제 제한적이잖아요. 책임이 제한적인 거예요. 제너럴은 책임이 끝이 없다. 총책임자예요. 그래서 이 GP를 무한책임사원, LP를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해요. 이제 이 GP는 저 잡수한테 투자하자 하는 사람이 이제 이 GP가 되는 거예요. 이제 LP를 꼬시는 거죠. 모으는 거죠. 그리고 이 개인 투자 조합은 일반적인 수익 모델이 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어쨌거나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이 GP의 역할이 커요. 그리고 아까 무한 책임을 말씀드렸잖아요. 무한 책임은 이와 관련한 법적인 이슈, 그리고 돈, 전반적인 책임이 무한하게 있는 거고, 유한 책임은 내가 낸 돈 잃으면 땡이에요. 돈에 대한 책임만 있어요. 투자회사도 똑같아요. 이 투자회사는 GP가 법인이에요. 링크 스타터 랩. 우리가 투자회사를 하겠다. 액셀러레이터 업종을 등록을 했어요. 이제 저 개인이 펀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인이 중심이 돼서 펀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법인이 이 개인 투자 조합에 GP를 하면은 그게 투자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투자 조합으로 개인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조직이 보통 엔젤 클럽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했던 것도 이제 퀀텀 점프 엔젤 클럽이라고 엔젤 투자 협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뭐 수십 명 모아갖고 클럽 활동을 했던 거죠. 저 때까지만 해도 한 40몇 개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 100개가 넘는 걸로 알아요. 꽤 큰 데는 한 5억까지 갈 정도로 큰 규모로 태우는 데들이 꽤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개인 엔젤 투자에 관심 있다 하면은 클럽에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의 주체. 최근에 이제 액셀러레이터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100개도 넘었어요. 이 액셀러레이터는 2017년도쯤에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 전에는 다 지금의 액셀러레이터들이 엔젤 클럽으로 활동을 하셨고, 액셀러레이터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게 의미가 창업 기획자예요.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고 기획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이 여긴 거예요. 물론 꼭 창업을 해야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의미상은 창업 기획자입니다. 단순히 투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아이템이 있겠죠. 이 아이템을 갖고 너는 어떤 팀원이 필요할 것 같아? 이 아이디어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정부가 지금 이런 거를 해. 투자사는 이런 쪽이 적합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이제 멘토링을 하고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멘토링을 잘해줄 수 있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액셀러레이터에서 투자를 받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니고 제가 직접 해나가다 보니까 이 자료를 만드는 거에서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액셀러레이터들은 이 IR 자료를 만드는 거에 많이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네 회사에서 투자를 했으면 일단 한 번 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이 회사가 성장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 마케팅 지원이나 넥스트 투자 연계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이 예비 창업가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직 내 경험이 부족하고 많은 것들을 이제 좀 배워나가는 게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엑셀러레이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규모도 5천에서 1억 정도, 요 정도. 그래서 한 6개월 이내 창업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엑셀러레이터와 관련해서 컴퍼니 빌더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는 뭔가 부스터 하는 거잖아요. 엑셀을 밟아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촉매제 역할인데 여기는 인볼브 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말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개념? 그러니까 옆에서 와 잘 되라 하면서 야, 이거 어때 저거 어때 말까 이거야 뭐 이 정도.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컴퍼니 빌더는 예를 들어서 제가 컴퍼니 빌더잖아요. 같이 사업 모델 만들고 이런 것들 하는 거죠. 엑셀러레이터이면서 컴퍼니 빌더일 수 있는 거죠. 개념이 두 개가 딱 분할된다기보다.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이 개념이 나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컴퍼니 빌더는 명확히 좀 진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역량이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벤처 캐피탈입니다. 창업 투자의 히스토리를 보면 거의 이 벤처 투자 회사가 다 견인을 했다고 무방하고 이전에 말씀드린 개념들은 다 근래에 5년 남짓 이렇게 생겨난 용어 개념들이에요. VC가 우리나라에선 벤처 투자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 초기에 엑셀러레이터나 뭐 컴퍼니 빌더, 엔젤 클럽들이 투자를 하고 기업이 성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리즈 단계쯤이 진입을 했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 나고 성장성이 보여, 손익분기점이 얼마가 나올 것 같아, 이러면 한 시리즈 A 잡으면 돼요. 그래서 요 전후로 해갖고 VC가 나서는 거죠. 하면서 이제 우리는 돈이 규모가 꽤 되는 거예요. 10억, 많게는 100억 투자가 가능한 단계가 됩니다. 이 VC 같은 경우는 어떤 조력이나 이런 느낌에 있는 것보다 순수 재무적인 투자를 하는 측면이 강해요. 수익이 목적인 거죠. 엑셀러레이터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성장성과 가치, 철학, 그리고 팀, 창업가의 역량 이런 거를 주로 보여줘야 된다면 VC한테는 그래 스타트업 구인 구직 오케이 의미 좋고 다 좋은데 우리는 투자자야. 이게 이제 VC 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고 만나는 게 VC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수해서 할 거냐 복수해서 할 거냐 이게 뭔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개념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가능한 개념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게 클라우드가 아니에요. 크라우드, 군중이에요. 군중이 모여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류가 후원형이냐 대출형이냐 기부형이냐 증권형이냐 이렇게 네 분류가 있는데 후원형이 리워드형인 거죠. 그래서 뭐 보상받고 와디즈가 대표적인 거고 기부형들은 뭐 대기업들 이런 데서 좀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대출형은 뭐 말 그대로 대부업이죠. 중개하는 거예요. P2P 거래. 크라우드 펀딩에 제가 볼 때 꽃은 증권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했어요. 이제 증권형이 지분 투자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말한 모든 투자의 개념은 다 자금을 넣고 지분을 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이게 가능하다. 근데 개인이서 모여서 뭐 하면은 절차도 많고 막 뭐 설명해야 되고 막 뭐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개인 투자 조합은 사모펀드에 해당이 돼요. 사적으로 모여서 펀드 만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모집하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이 기업에 투자합니다 해서 온라인 광고하면 불법이에요.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은 공모예요.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딱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모펀드 뭐 한 20명 모여 20명도 모이기 힘들어요. 한 10명 모여서 투자했다고 쳐요. 1000만 원씩 해. 1000만 원 약간 부담되잖아요. 개인들이. 규모가 크지 않아요. 기업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가버리면은 100만 원을 1000명이 투자를 했다. 우리 구독자가 10,000명이잖아요. 이 중에 10%가 저한테 투자를 했어. 그럼 전 10억 투자를 받는 거예요. 괜찮네. 크라우드 펀딩의 힘이 이렇게 금전적인 것도 있는데 가장 큰 힘은 뭔지 아세요? 단순 홍보가 아닌 거죠. 이 기업의 성장이 나의 성장과 직결하잖아요. 내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뭐 이 정도의 애착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1000명이 저한테 투자를 했어. 이 사람들이 스타트업 관련해서 구인구직을 해. 우리 거 안 쓰겠냐. 그런 부분으로 좀 힘이 있다. 크라우드 펀딩이. 게다가 우리가 사업하는 게 뭡니까? 우리 성과를 쉐어하자. 근데 리스크는 좀 나눠 가집시다. 이게 엄청 큰 게 크라우드 펀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사업이 크라우드 펀딩 사업이었어요. 전 이게 국가 경쟁에 가장 좋은 모델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크라우드 펀딩을 가장 마지막에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투자자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건 하나 더 첨언할게요. 중소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은 전 항상 얘기하지만 혁신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매출, 캐시카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중소기업은 이런 쪽에 강점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 이슈나 이런 일들이 생겨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IT 기반의
비대면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스타트업 벤처 기업 쪽에는 지금 시대에는 좀 더 비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융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VC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이러한 그 영상의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블랙 인베스터가 될 수 있어요. 나쁜 투자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몰라서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모델에서 혁신 전략을 가져가고 싶은데 저 스타트업이 괜찮겠더라 찾아봐서 거기에 투자하고 지분을 확보를 하시면은 좀 더 융합되는 구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투자 유치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같이 성장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스타트업 잡스의 잡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끝!